안녕하세요. 2장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레퍼런스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들 이 예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수압 함수는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C 언어에서 중요한 함수와 더불어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call by value, 그 다음에 call by reference,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call by reference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선언이 되어 있는 변수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니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요. 자, 바로 그냥 레퍼런스와 call by reference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못 들어간 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수압 함수 보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v1이라는 변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v2라는 변수 선언했을 경우에 v1과 v2의 주소값을 인자로 전달을 하죠. 수압 함수 호출하면서. 그럼 이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 v1의 값을 v2에, 그 다음에 v2의 값을 v1에다가 대입하는, 말 그대로 수압이죠. 그러한 작업을 함수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함수 내부에서 외부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를 직접 액세스해서 조작하고 있어요. 이러한 형태의 함수 호출을 가리켜 우리가 call by reference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번에는 다른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제는요, swap2.cpp라는 파일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갖다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이 그림이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니까 메인 함수 내에서 vel1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 자, 그 다음에 vel2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10과 20이라는 값을 대입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은 메모리 공간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 할당을 한 다음에 각각의 vel1이라는 이름과 vel2라는 이름을 부여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수압 함수를 호출하면서 vel1과 vel2를 인자로 전달을 하는데, 자, 문제는요, 전달되는 인자를 갖다가 어떠한 형태로 받고 있습니까? vel1과 vel2를 갖다가 레퍼런스로 받고 있어요. 즉, vel1을 전달을 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받고 있냐면은 A라는 이름의 레퍼런스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발생하는 현상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추려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하고 같은 의미를 지녀요. 함수 호출할 때 인자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이러한 문장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vel1을 전달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A라는 참조로, 레퍼런스로 받아줬기 때문에 이때 일어나는 일은 이 문장을 실행했을 때 일어나는 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A라는 이름이 여기 하나 더 붙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vel1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에 A라는 이름이 하나 더 붙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여기 vel2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메모리 공간에 B라는 이름이 하나 더 붙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차이점은 지닙니다. 뭐냐면 A나 B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영역은 수압 함수 내부예요. 따라서 A라는 이름과 B라는 이름은 수압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거고요. vel1과 vel2는 main이라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main이라는 함수 내부에서 이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상황이 재밌게 연출이 됐죠? 메모리 공간은 하나인데 붙어있는 이름은 각각 두 개입니다. vel1A, vel2B. 근데 vel1과 vel2는 메인 함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고 A와 B는 수압이라는 함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A나 B도 역시 이 메모리 공간에 붙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산을 할 경우에
얘네 둘이 지니고 있는 값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템프라는 이름으로 변수 하나 선언하고 있죠. a가 지니고 있는 값을 템프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줄에서 b가 지니고 있는 값을 a에다가 대입하고 있어요. 얘가 지니고 있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그 순간 a는 20이 될 거라고요. 그죠? 마지막으로 템프가 지니고 있는 값을 다시 b에다가 넣어주니까 템프가 지니고 있는 값 10이었죠? 그 10이라는 값이 b에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얘는 10이 될 거고요. 얘는 20이 될 거라고요. 값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수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자고요. 이것은 call by value일까요? call by reference일까요? 이것도 역시 call by reference입니다. reference, 참조를 이용한 call by reference예요. 왜 call by reference라고 얘기를 하죠? 수합함수 내부에서 외부에 선언된 변수를 직접 액세스해서 조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하고 비슷한 거냐면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능이 이거하고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함수는 포인터를 이용한 call by reference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함수는요, reference를 이용한 call by reference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기능은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요. 자, 이 경우에 우리는 지금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값을 바꾸는 연산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자체가 장점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C 언어는 하이 레벨 랭귀지적 특성과 로우 레벨 랭귀지적 특성을 동시에 지닙니다. 로우 레벨 랭귀지적 특성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인터죠. 자, 포인터는 이렇게 메모리를 갖다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반면에 프로그래머가 상당히 주의를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제한사항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포인터를 사용을 하면은요, 우리가 프로그램 잘못 구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포인터를 갖다가요, 너무 여러분들 좋게 평가하지는 마세요. 물론 우리는 포인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포인터 자체가 그 포인터를 많이 썼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더 좋은 코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볼까요? 이 수합 함수는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포인터를 기반으로 구현된 수합 함수보다는 보다 안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이에요. 잘못된 포인터 연산을 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억지로 포인터 만들어가면서 하면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안정적이지 않은 코드 한번 볼까요? 자, 이 코드를 한번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A라는 포인터는 현재 어떠한 특정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A라는 포인터는 어떠한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라는 포인터를 가지고 여기서 포인터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된 바는 아니에요. 분명히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다가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고 프로그래머가 실수로 넣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것은 전혀 의도된 바가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벨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이 벨이라는 변수의 주소값을 A라는 포인터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 그러면 A라는 포인터 값을 1만큼 증가시키면 실제로 A 값은 얼마만큼 증가가 되냐면은 4가 증가가 됩니다. 포인터 연산이니까, 그죠? A는 인트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4바이트가 증가가 된다고요. 그러면 A가 처음에 가리키고 있던 벨이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4바이트를 갖다 건너뛰게 되면은 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은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이 어디가 될지 모르는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B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B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는 값을 대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이 메모리 공간, 이 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이 운영체제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운영체제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 아주 위험한 연산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OS가 원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잘못된 연산을 할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알아서 막아버립니다. 이러한 연산은 허용을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그 예제 실행해 보면은요, 뭐 OS가 윈도우즈가 뭐 X 이러면서 뭐 딱 무슨 윈도우 하나 띄워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메모리 참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메시지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요, 이 메시지가 떴다라는 얘기는 이 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A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 여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에 잘못된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하는 일을 운영체제가 막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운영체제에 의해서 이 줄은 사실 실행되지 않아요. 운영체제가 그만큼 좋아진 겁니다.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거는 뭐 시대적으로 이제 운영체제가 발전해서 그런 거고, 아무튼 여전히 포인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개발 환경에 따라서 여전히 위험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레퍼런스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뭐냐면 레퍼런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함수의 호출 형태를 갖다가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요, 수압 함수를 갖다가 이러한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는 수압 함수로 호출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수압, 그 다음에 A의 주소값 전달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B의 주소값 전달해야 되고, 뭐, A와 B가 변수라고 할 경우에요.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거 C 언어를 공부하실 때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수압이라는 함수는 콜 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그 호출이 되는구나.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A와 B가 그냥 일반 변수라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수압 함수 호출하면서 A와 B를 그냥 직접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콜 바이 밸류에 의한 거구나. A와 B의 값을 갖다가 복사해서 전달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얘는 콜 바이 밸류, 얘는 콜 바이 레퍼런스. 함수의 호출 형태만을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레퍼런스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이것을 갖다가 레퍼런스에 의한, 이것도 콜 바이 레퍼런스죠. 레퍼런스에 의한 콜 바이 레퍼런스인 경우나 아니면 그냥 콜 바이 밸류인 경우나 함수 호출 형태가 동일합니다. 딱 이것만 봐서는 이게 콜 바이 레퍼런스인지 콜 바이 밸류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수압 함수의 매개 변수를 갖다가 참조해 봐야 됩니다. 딱 봤더니 콜 바이 레퍼런스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이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콜 바이 레퍼런스를 안 써야만 한다,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프로그래머들도 있거든요. 내가 좀 너무 지나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그 레퍼런스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둘 다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레퍼런스요, C++에서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콜 바이 밸류 관점에서 그 레퍼런스가 제공하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ffunc.cpp라는 예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가져다 놨네요. 자, 일단은 예제를요, 제가 좀 변경을 할게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조체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이 아니라 그 3장부터 클래스로 들어가면 사실 구조체 사용할 일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타입데프 선언 왜 해주는지도 알고 계시죠? 자, 이 showData라는 함수는요, 펄슨 구조체 변수를 인자로 받아서 출력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면 메인 함수 내에서 펄슨 구조체 변수 하나 선언한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이름도 입력받고 나이도 입력받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입력받아요. 그리고 입력받은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show 데이터 함수 호출하면서 main이라는 변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 형태는 어떻게 되죠? call by value가 되죠. 그럼 main이라는 변수가 지니고 있는 그 멤버의 값들은 p라는 뭐라고 그럴까요? 구조체 변수를 통해서 복사가 될 겁니다. 그죠? 어떠한 현상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 복사가 발생이 된다고요. 몇 바이트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인트형 4바이트, 그
다음에 20바이트, 20바이트니까 총 44바이트의 복사가 발생이 되네요. 그죠? 자,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그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받았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레퍼런스를 붙여줌과 동시에 함수의 호출 방식은요, call by value가 아니라 call by reference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man이라는 구조체 변수의,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man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갖다가 p라는 레퍼런스로 받았기 때문에 man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메모리 공간에 p라는 이름이 하나 더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형태로 함수 호출이 일어날 때 4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 복사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고요. 그죠? 왜냐면은 이미 존재하는 메모리 공간에다 이름만 하나 더 붙여주었을 뿐인데 4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 복사 발생할까요? 안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죠? 훨씬 더 메모리 공간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물론 단점 역시 있어요.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받을 경우에 man이라는 구조체 변수가 지니고 있는 값을 p라는 구조체 변수를 통해서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p의 값이 여기서 변경된다 할지라도 원본에 해당이 되는 man이라는 구조체 변수가 지니고 있는 값은 절대 변경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레퍼런스로 받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혹 실수로 우리가 showData 함수 내에서 p라는 p라는 레퍼런스가 지니고 있는 값을 바꾸면은 원본 데이터가 변경돼 버리는, 그대로 반영이 돼 버리는 그러한 문제점을 지니죠.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showData라는 함수는요,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함수이지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한 용도의 함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p.age는 20이다 이러한 코드가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코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코드에 의해서 실제 man이라는 변수가 지니고 있는 age 값은 변경된다라는 겁니다. 왜? 참조를 통해서 man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그냥 코드를 갖다가 구성을 하면은요, 일단은 메모리의 복사는 안 일어나니까 효율적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형태로 코드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잘못된 연산을 통해서 원본 데이터가 조작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경우에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const 키워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p라는 이름을 상수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비록 p는 레퍼런스이지만 이 레퍼런스가 상수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p라는 레퍼런스가 지니고 있는 값은 p라는 이름을 통해서 절대 변경 불가능합니다. 즉, 여러분이요, 이러한 잘못된 코드를 넣으실 경우에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되어서 그 에러의 원인을 찾아내서 이렇게 지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좀 말을 좀 두서없이 한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showDat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showData라는 함수는요, 펄슨 구조체 변수가 지니고 있는 값을 출력해주는 기능을 지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형태로 전달되는 구조체 변수를 받을 경우에 4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 복사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 조금 개선을 시킵니다. 레퍼런스를 통해서 받아요. 그러면 전달되는 구조체 변수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달되는 구조체 변수에다가 p라는 이름을 하나 더 그냥 붙여주기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4바이트의 메모리 복사 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경우에 p를 이용해서 데이터 조작하면 원본이 손상되는, 원본의 데이터가 변경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howData라는 함수의 특성상 데이터의 조작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코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const라는 키워드를 붙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조체 변수가 인자로 전달이 될 경우에, 자, 이러한 형태로 받아주면 이 구조체 변수에다가 p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게 되고, 더불어 얘는 const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참조만 가능할 뿐 실제로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레퍼런스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요, 콜 바이 밸류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 콜 바이 레퍼런스의 관점을 가지고도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콜 바이 레퍼런스를 함수와 결부지어서 이렇게 리턴 타입과 결부지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